2023년 10월 26일 오후 6시 4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희입니다. 네, 오늘은 좀, 기타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현재 국내 시장을 좀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시장의 문제점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의견을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 또한 이제 그런 것들 참고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하락이 심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일단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큰 단락을 좀 세 개를 해서 해보려고 하고요. 한번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현재 시장이 하락이 심한 이유가 뭘까? 자,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일단 미국 증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이제 우리 항상 이제 영상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과거부터 사실은 이어져 왔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오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락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미국 증시도 좋지가 않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디커플링의 경우가 많이 없어요. 경우가 많이 없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 보통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락이 나오면 그대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바톤 터치처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락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금리라는 것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상승기 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오르면은 금리 상승기라고 불리거든요.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도 있음. 그러니까 증시가 좋아지면서 그런데 현재는 너무 많이 올랐다. 오른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초창기가 금리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일단 상승이 나오면은 오히려 증시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지금은 계속 뭐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이유는 따지면은 계속 꼭대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데 주식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굳이 내가 위험을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이걸 해야 되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또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의 좀 주식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올라도 이자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그때 봤을 때 6%대도 있었고 7%대도 있었는데 이게 10%대가 만약에 그러면은 진짜 꿈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볼 때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차피 안정적으로 그렇게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세 번째,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크다. 외국인들이라고 하면 아까 일본하고 얘기했었던 미국 증시하고 영향이 확실히 좀 있는데요.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사람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및 뭐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제일 영향을 세게 주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자본의 투자율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바닥을 쳤다가 상승할 때 그때 외국인 투자율이 굉장히 많이 높았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상승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외국인 자본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러니까 거의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하락이 더 깊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밖에는 지금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 자본들이 너무 다시 들어와야 조금 더 좀 회복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많다. 너무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라는 이제 저의 좀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참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큰 틀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 미래를 조금 예측을 해보면 어느 정도 조금 답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인 조금 의견인데 어, 일단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국내 증시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황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비이상적으로 사실 상승한 거는 없잖아 있어요.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었고 그때가 20년도쯤이었으니까 이제 3년 전이네요, 벌써.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이게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락폭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이제 국내 증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 초까지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까지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때가 그러니까 이게 과거로도 넘어가면 이제 20년도 때가 있는데 이거 주봉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월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이때가 이제 사실은 가장 좀 그 코로나가 딱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꼬꾸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왔으면 추세를 좀 이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가 못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 사실은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거는 맞긴 해요. 그래가지고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 증시의 빅테크들의 상승폭이 좋아야 할 것 같다. 일단 시총이 높은 미국 증시 종목들이 대거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상승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이 빠진 것도 없잖아 있어서 분명적으로 영향이 있단 말이죠. 걔네들의. 그래서 걔네들의 이제 빅테크 상승폭이 좀 커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신 이제 내년 초가 조금 지나고 나서 저는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내년 초까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년 초가 좀 지나고 나서 저는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일단 어찌됐든 저는 이때 시점이 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초가. 그때 좀 상승 흐름을 유지를 시킨다면 다시 좀 좋게 회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조금 더, 그때도 좀 무너지게 된다면은 쉽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제가 뭐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했을 때는 확실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는 내년 초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면은 꽤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증시를 하락시켰었던 가장 큰 베스트의 이유는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가. 근데 이제 그게 금리가 좀 하락이 된다면은 꽤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에 주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에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주들의 실적이 잘 나오기를 바래야 한다. 국내든 국외든. 분기별로 실적을 내잖아요. 국내든 국외든. 실적이 계속 조금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생각에서는 실적이 조금 잘 나와야지만 좀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찌됐든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증시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보여주기식이 되더라도 뭐가 됐든 걔네들의 상승성이 좀 이어진다면은 분명적으로 좀 영향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자,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연 그렇다면 내 종목들 상승할 수 있나?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미래를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제가 뭐 어떤 특정한 종목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종목들을 따졌을 때 그냥 제 종목도 마찬가지고 현재 국내 시장에 상장해 있었던 종목들을 그냥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00개 종목 상승하고 2,000개 빠졌거든요. 거의 2,000개, 2,300개. 그러니까 사실 거의 2,500개 있는 국내 시장에서 비율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종목들이 특별한 사유가 정말 순수하게 증시로서만 하락이 된 거라면, 의견을 조금 보태면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정말 그냥 증시로서만 하락이 된 거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 실적도 괜찮고 뭐 어떤 특별한 악재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도 뭐 앞으로 이제 미래도 비전도 괜찮은데
근데 증시가 떨어진다? 그건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사실 상황인 거는 맞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기업들의 이익금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배당금도 상승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의 비전도 되어 있고, 뭐 특별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사채를 쓰거나 뭐 이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떨어진다 주가가. 그거는 완전히 지금 그 종목이 문제라고는 판단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증시로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적으로 증시가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 종목들도 분명적으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금을 좀 모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무슨 얘기냐면 뭐 물렸는데 그 현금들이 어딨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자. 그러니까 현실에서 돈을 벌어서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베스트다.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뭐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물타기를 한다고 한들 어디가 바닥인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물타기를 할 때도 상승이 시작되는 부분, 물타기를 하는 게 정석이다. 그러니까 뭐 거기가 상승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또 보면 알죠.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현금을 보유를 해서 그때 이제 좀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평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저는 좀 지금 사실 하락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되게 많이 뇌리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되게 무섭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뭐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저는 지금 시장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무섭진 않다. 대응을 하려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시장이 지금 힘든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섭진 않아요. 대응을 하려는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면 된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냥 어찌됐든 결과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저는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무섭진 않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저도 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이나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찌됐든 회복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는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락이 세면 그만큼 반등도 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일단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